예, 안녕하십니까. 개발자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제가 첫 방송 올려드렸는데 호응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총 4회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자 영어를 재구성해서 이제 3회로 만들고요.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드리는 내용은 세 번째 방송이죠. 예, 이거를 4개를 3개로 만든 다음에 제가 새로 1번하고 2번을 녹화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방송이죠. 세 번째 방송이 이제 영어 정보 이제 찾기와 읽기에 이제 집중했다면, 이제 처음 방송은 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왜 개발자가 영어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 신경을 이제 써야 될 때 어떤 자료들에 접근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인 실제 예로 바꿔놨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는 약간 이론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 지망생 또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 현업에서요, 이분들은 당장 이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더 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실사구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개발자에게 영어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멋진 영어 사이트 소개,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지만요. 어쨌든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마 IT 전문서 관련해 가지고 클린 코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제 이름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 관련해서 이제 클린 코드, 피플웨어, 해커, 관계의 랩소디, 그리고 조회론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번역한 그런 경력이 있고요. 물론 저서도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개발자 영어, English for Developers를 제가 이제 지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이제 영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특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해 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온라인,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좀 많긴 한데요. 주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대기업들에서 이제 기술 세미나 하고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정보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정보들을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쌓인 노하우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튜브, 그리고 이제 블로그, 그리고 슬라이드 쉐어에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기술 배경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처음 이제 시작은 전문 검색 엔진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리드 시스템 쪽을 하다가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하다가 고성능, 고가용성 데이터베이스 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 이제 넓고 깊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사용이 이제 되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심 분야가 이제 바뀜에 따라 가지고 뭐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요즘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종종 짜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해서 지난주에도 프로그램을 짰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개발자에게 영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중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영어까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이제 떠나지 않는데요. 개발자에게 영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식하고 정보의 보고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와서는 번역도 상당히 빨리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서머라이즈 해주는, 요약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죠. 뉴스레터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최신 정보는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영어를 모르게 되면 아무래도 남보다 한 걸음 뒤처지거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영어권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장명을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변수 이름을 GAB 이렇게 하시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름들을 잘 짓고, 그리고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뭐 이런 걸 잘 짓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화 할 때도 이제 기더브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밋 같은 것들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사이트들 다 영어로 이제 질문과 응답이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깨끗한 코드, 즉 이제 클린 코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로 된 코드들 우리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영어로 고쳐야 됩니다. 영어로 된 코드를 한글로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끗한 코드를 만들 때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겠지만 의사소통 도구, 공동대회 참여하겠다. 특히 오픈소스 관련해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묻고 답하기, 예를 들어 스택 오버플로우나 코어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 메일링 리스트 구독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질문하고 대답 같은 것들 요약해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발할 때 영어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오를 때는 한국어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 잡을 때는 한국어로 한다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도 하는데요. 약간 이제 여기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초급을 막 넘어서 이제 중급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즉 스스로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올릴 때 영어가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언어 지식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사 생활에 이제 영어가 중요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전공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거나요. 아니면 정보 같은 것들 찾거나 시험 문제 같은 게 영어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다가옵니다. 의사소통할 때는 대부분 한국어로 하지만요. 한글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상당수 이제 외래어들이 많이 이제 요즘 들어있죠. 제가 얘기할 때도 최대한 한국어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또 습관적으로 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회사 생활은 영어가 다른 이유로 이제 중요한데요. 먼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회 관점에서 영어가 중요합니다. 즉 링크드인 페이지를 영어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돼 있고요. 또 영어로도 돼 있습니다. 양쪽 같이 이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정보를 습득할 때 영어 쪽, 영어권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알고 있어야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문의, 계약을 위한 이메일. 아니, 개발자인데 이게 필요합니까? 예, 개발자도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개발자로 라이센스 관련하거나 아니면 비용 관련하거나 기타 다른 거 하실 때요. 영어로 티켓을 꺼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 뭐 구글 트랜스레이터나 아니면 파파고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음으로 이제 기술 문서를 이제 작성할 때 영어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하실 때요. 다음으로 이제 앱 소개 자료, 앱스토어에 올릴 설명들, 특히 이제 외국 쪽에 나갈 때는 당연히 영어로 적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한국어로 적은다면 번역이 있는데요. 번역 감수하는 것도 또 한번 할 때 영어를 잘 모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를 좀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자료인데, 개발자가 왜 마케팅을 신경 써야 되지?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홍보 자료 같은 걸 만들 때요. 분명히 아마 적어달라 또는 감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영어를 알아야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분명히 한두 번 옵니다. 물론 이제, 나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항상 이제 블랙스완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없다고 앞으로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다고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읽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다 있는데요. 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뭐냐면 코드 쓰기하고 읽기 비율이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1시간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9시간입니다. 보통 1:9 정도입니다. 읽는 걸 9, 쓰는 걸 1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읽는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익숙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대다수 시간은 생각에 씁니다. 생각에 쓴다는 말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손이 바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바빠야 됩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 짤 때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이게 정말 최선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문제 아닌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제 내면에 있는 개발 쪽 편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할 겁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 내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의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남의 코드는 볼 수 있어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고 이 코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블로그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알고 있던 지식들을 글로 이제 풀어쓰려고 하는데요. 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말로 하면 한 5분이면 되는데요. 글로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생동감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쪽 운영을 깨고 냈는데요. 유튜브 쪽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장점을 잘 살려야죠. 주의사항 하나 바로 나오네요. 멀티미디어 세상이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가 텍스트 중심으로 전파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블로그 쪽으로 가다가 이제 유튜브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블로그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많은 정보가 텍스트 중심으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검색도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뭐 검색하려고 해보십시오.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개를 달아드리긴 하는데요. 시간대별로요. 그것만 가지고는 검색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그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약간 걱정은 되는데요. 또 나름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한번 살려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직접적인 대면 접촉 없이도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오퍼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국에서 나가서 물건 떼와가지고 국내에 들여와가지고 이걸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대기업이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상사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요. 외국에서 이제 좋은 물건 가져와서 한국에서 이제 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됐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직구하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자체의 흐름이 많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원의 밀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장 왼쪽이 가장 이제 처음 시작할 때고요. 그리고 가장 끝이 이제 잡 레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직업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부터 여러분들이 실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턴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작은 규모 회사에서 어떻게 견습생 형태로 이제 일을 한다거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어 영어 자료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 자료들이 다 초급에 몰려있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급 자료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고급 자료에 비해서 물론 쉽다고 제가 표현하면 좀 어불성설입니다. 쉬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만 설명하는 경우 제가 되게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편적인 지식들을 나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니면 블로그들 잘 보시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글이나 동영상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좀 힘듭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이게 두 개 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 그렇지 않은 자료 일단 양적으로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발생하느냐면요. 중간 정도. 즉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신나하다가 갑자기 왜 갑자기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르지? 라는 이제 절망의 계곡 지점이 오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졌다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순간 그 지점이 오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도와줄 자료들이 양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띄엄띄엄 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열심히 헤어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물론 끝까지 참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나오겠는데요. 그게 언제인지,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지역에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멘토도 희박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또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몰랐구나 라는 지점이 또 옵니다.
슬럼프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지점이 또 생깁니다. 그럴 때부터 다시 또 자료가 또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는 이제 경험 공유, 그 다음에 이제 뭐 밴더 중심 또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급진 자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국어는 영어 자료는 이제 초급은 많지만 중급 이후부터 줄어들 거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고급, 즉 이제 정말 그 직업, 전문, 프로페셔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늘어난다는 그런 이제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영어도 희박한데 한국어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 이 차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밸리데이션은 뭡니까? 베리피케이션은 뭡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베리피케이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형식 자체가 맞는 겁니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형식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안다고 해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 자체가 중간에 어떤 의미가 있고요. 논리 정연하다. 이런 말 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 글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리피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한국어 어순을 따르고 그냥 보면 읽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 같은 거를 제대로 전파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그건 밸리데이션 문제입니다. 내용까지 의미가 있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글은 읽기가 쉬워요. 근데 이해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해력을 이제 기르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문해력은 또 다릅니다. 인문학적인 문해력하고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이력들, 역사들, 그리고 이제 맥락, 문맥, 기타 등등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전공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현업 관점에서 너무 이제 실사고시만 따지다 보면 문해력 쪽이 약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론적인 것도 하시고요. 그 다음 실질적인 것도 하시고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섞을까 고민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쉬워지진 않아요. 그리고 품질이 향상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학습하고 제대로 이제 사용해낸다라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 예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항상 얘는 더 강하죠. 자, Git 커밋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2016년도 6월달에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가장 자주 나오는 깃허브 메시지를 나열해봤습니다. 이니셜 커밋 1입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readme.md 이게 왜 1, 2겠습니까? 이건 잔혹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 많죠? 다음으로 업데이트, 그리고 empty log 메시지, 그 다음 업데이트 readme, first commit, 더미, 업데이트 readme, 푸시, create readme, 다 리드미네요. 그 다음 이제 픽스, 클린업, 테스트, 업데이트, 타이포, 리드미 뭐 이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코드 이력 추적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요? 아니잖아요. 즉 영어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내용이 다 올바르고 정확하고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약간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좋은 문서들 관련해 가지고 문서 종류가 이제 4가지 개발 쪽 관련해서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튜토리얼은 뭐냐면 학습 중심입니다. 신입 대상이고요. 아이들용 요리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번역도 많이 돼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건너뛰시면 나중에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토리얼은 뭔가를 처음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배우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해보지 않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하우투가 있습니다. 목표 중심입니다. 그리고 특정 문제는 해법이고요. 1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 요리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인기 주제는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튜토리얼 하우투 차이점 보이시나요? 학습하고 목표 중심입니다. 즉 하우투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처음에 어떤 프라임 랭귀지나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다룰 때는 목표라는 거를 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토리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다음에 하우투를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건 이해 중심입니다. 배경 지식하고 맥락 제공이고요. 요리 역사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네요. 책의 경우 이제 번역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뭐 데피니티브 가이드 이런 유의 책들 이 대부분 이제 설명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참조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정보 중심이고요. 동작 방식을 기술합니다. 방식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정확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요. 백과사전이 얘겠죠. 번역이 잘 안 돼 있거나 구버전인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번역돼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참조 문서 같은 경우는 읽기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하나씩 둘씩 보실까요? 아까 네 가지 이제 보셨으니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개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각각의 사례를 보시면서요. 어떤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지식을 습득을 하고 어떻게 나의 역량을 강화시킬지를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분류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편의상 분류인 겁니다. 자, 우선 기도부죠. 가장 대표적인 코드 저장소입니다. 다양한 오픈소스 코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참고하다 보면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레포지토리 들어가가지고 그 레포지토리 내용을 내 레포지토리 쪽으로 그대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이걸 포크라고 부르는데요. 버그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내가 가져온 데서 수정을 한 다음에요. PR, 풀 리퀘스트를 요청하면요. 상대편이 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편은 원래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리드미나 아니면 차인지로그에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오픈소스에 여러분들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하나의 이력으로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코드뿐만이 아니고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awesom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멋진 정보가 필요할 때 awesome하고 어떤 키워드 해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뭐 awesome react 하면 리액터 관련해 가지고 뭐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정리한 기도부 페이지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좋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국내외 이제 개발자 또는 이제 회사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링크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개발자로 경력을 전환한 비전공자들이 학습을 돕기 위해 정리한 이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자하고 회사 블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습니다. 최신 블로그 그리고 회사 블로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신 개발 지식하고 기술 학습에 유용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교재겠죠. 그리고 오픈소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블로그 개발자 채용 공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채용 공고가 뜨기도 하고요. 채용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뒷 배경 이야기들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해외 블로그들이 많거든요. 여기 이제 소개 제가 했는데요. Time must read blogs for software developer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신에게 흥미있는 주제를 선정하십시오. 다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시간 없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폭을 좀 좁힐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될 경우도 있지만 뭐 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약간 폭을 좁히셔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흥미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꾸준히 읽다 보면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대 책 블로그에도 매주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뭐 빅데이터, AI 이런 관련한 소식들 제가 매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링크들 그냥 한번 목록이나 제목만 한번 보십시오. 내용 안 봐도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목만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아 이게 어떤 경향으로 어떤 정보들이 주로 많이 올라오는 때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게 바로 현재의 유행 시류입니다. 물론 유행하고 시류만 따라서 가면 문제가 되지만요. 그게 어느 순간 반복되거나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단순 유행이 아니에요. 드디어 주류 기술로 자리 잡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방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단초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죠. 개발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하고 답변이 올라오는 사이트고요. 활용 힌트를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보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제가 많이 쓰는 수법인데 살짝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글이 올라온 날짜를 보십시오. 날짜가 최신일 경우 아무래도 더 정확한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체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버전을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버그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정 버전에서 이 문제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답을 보기 전에요, 내 환경이 뭔지를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업보트하고 다운보트, 즉 좋아요 싫어요 수를 보십시오. 업보트가 많으면 아무래도 답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100%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또 필터링하는 기술도 중요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첫 답변보다 약간 아래쪽 답변, 그리고 업보트가 약간 많은 것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참고 링크를 따라가 읽고 정확한 이유는 알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제가 컨트롤 CV 보이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 이용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모든 프로그램 다 짜는 거를 빗대가지고 이런 어떤 인터넷에 밈도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구글링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심지어 용어도 나왔습니다. 구글을 이용해가지고 스택 오버플로우에 나오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많다라는 사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그리고 남이 한 것들 실수 안 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대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리고 아무런 학습 없이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디지털 오션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이 회사의 작은 인스턴스 하나 운영을 하면서 매달 이제 돈을 제가 냈는데, 이유가 뭐냐면 튜토리얼이 너무 좋아서요. 정말로 이 튜토리얼 이렇게 잘 만든 사이트들 찾기 어렵거든요.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인 디지털오션에서 개발자를 위해 만든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 중에서는 정말로 모범이고 표준적이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차자나 소프트웨어 버전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분투 16개월, 18개월, 20개월 똑같은 거라도 3개가 나눠져 있고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차자를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이 버전을 써야겠네 라고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각각 운영차자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자료로서 가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질라 웹독스, 모질라도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지금 모질라가 재정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기술 블로그 쪽 관련해 가지고 인력들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이제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모질라 웹브라우저 많이, 파이어폭스죠?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어폭스로 유명한 모질라 전에서 만든 웹 개발자를 위한 멋진 튜토리얼이고요. HTML,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 학습을 위한 출발점이죠. 다음은 이제 웹 개발을 위한 학습서도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이용해 가지고 웹 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디지털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사이드 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 많기 때문에 서버 쪽 그리고 이제 웹 쪽 요 두 가지로 나눈 것들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바 쪽 튜토리얼을 소개하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카프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엘라스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른 프로그램들만 다루는 이런 튜토리얼도 있긴 한데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널리 쓰이는 이 두 튜토리얼을 소개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서 역량을 닦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좋은 개발 유튜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웹 개발하고 프로그램 스킬들, 기술들 향상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좋은 유튜브 채널들 소개하는 데입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국내도 이제 최근엔 유튜브들, 개발 유튜브들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이제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요. 여전히 영어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 최신 정보들을 접하시려면 아직은 영어 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막하고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실 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좀 난감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GitHub 같은 사이트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이트에 있는 코드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대학교에서도 이제 좋은 강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CS50이라고 해서 CS 보통 101 입문 전에 들으면 좋은 내용으로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되고요. 네이버 커넥트 전환에서 한 거라도 자막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쪽 약간 어려우시면 자막 붙은 버전을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IT 컴퓨터 과학에서 이제 과외로 들어두면 좋은 내용으로 구성한 미싱이라고 돼 있죠. .cs air.mit.edu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상당히 재밌는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과거에는 이제 좋은 선생님, 좋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까 굉장히 이제 큰 고민이라면요. 요즘엔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시사 선택 그리고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목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왜냐? 시간이 별로 많은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 24시간이고요. 그리고 24시간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잘 활용할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메일링 리스트입니다. 제가 많이 보는 메일링 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포큐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고수준입니다. 수업대 아키텍트 개발 AI. 그 다음에 이제 오라일리 출판사. 저 책들 많이 나오죠. 프로그래밍 AI 인프라스트럭처. 이것도 약간은 이제 고급 정보고요. 그 다음 젯브레인즈. 인텔리제이 쓰시나요? 바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바, PHP, .NET, C++ 커뮤니티 뉴스레터들 아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좋은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도부도 있습니다. 심지어 흥미로운 저장소를 일, 주, 월 단위로 여러분들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커뉴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소식을 전해주는 해커뉴스고요. 저는 해커뉴스 메일 리스트를 가입하지 않고 트위터를 이용해가지고 팔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중에서 관심 있는 것들 메일리스트 가입하셔가지고 구독하신 다음에 오는 것들 중에서 우선 본문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일 짬을 내서 제목만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흥미로운 거 있으면 한번 눌러보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 내가 다 읽어낸다 이런 부담감 가지시지 마시고요. 오면 우선 제목을 본다. 관심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눌러본다. 앞에 요약만 본다. 그리고 좋으면 북마크 해둔다. 뭐 이 정도입니다. 더 좋으면 내가 한번 정리해본다. 이런 단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RFC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서들 매뉴얼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난감한 주제입니다. 저도 읽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읽다가 막 졸고 있습니다. 인터넷 표준 문서 그리고 웹 표준 문서 유닉스 매뉴얼 페이지인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공급자 입장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명료하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튜토리얼이나 하우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가 어떤 일을 할 때 뭘 해야 될지가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전자제품 사실 때 매뉴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니까? 아니죠. 저는 왜 그런지 알거든요. 철저하게 다 제품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도 하나도 없을 거고 인간관계, 서사 구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보시나요? 유튜브 같은 경우 언박싱을 보시죠. 왜 언박싱이 재밌나요? 언박싱은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FC나 W3C 그리고 이제 맨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뭘 생각하실 때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문서임이 틀림없다고 보시고 이걸 학습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례 중심도 아니고 문제 해결 방식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 페이지에서 이제 대안을 만든 게 TLDR입니다. Too long, deep read라는 약자죠. TLDR. 너무 길어서 나 안 읽었다. 또는 너무 기니까 너 읽을 때 조심해. 라는 건데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예제 중심으로 모든 걸 보여줍니다. 예제 중심으로 보여주면 좋은 게 뭐죠? 사용자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이용해가지고 유닉스 매뉴얼 페이지 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RFC나 이제 W3C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렵잖아요. 저는 한 가지 힌트가 알아요. 꼭 필요한 제약상 중심으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URI 최대 길이가 있을까? 찾아보셔야죠. 답 말씀드릴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현실 구현차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 구현차라고 해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요. 이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 코드 자체는 문서보다 더 명료하고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쓴 문서보다 오히려 더 코드가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표준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현이 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안 따지고 그냥 만든 것도 있습니다. 왜? 기능적인 관점, 즉 비기능보다는 기능 관점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온라인 PDF 서적이 있죠. 최근에는 기업이 이제 스폰서로 무료로 공개하는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즉 출판사가 이제 책을 펴내면요, 기업이
스폰서를 하고요. 출판사에 사례비를 주고요. 그거를 이제 기업 이름 걸고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놀리스트 마이크로 서비스, 엔진엑스가 이제 스폰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역시 엔진엑스. 엔진엑스는 웹 서버 중에서 고성능, 고가용성 웹 서버 중에서 제일 강력한 서버입니다. 아파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컴퓨레이션 쉽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iHeart표 로그즈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컴플런트에서 이제 스폰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데이터 스트리밍 프로세싱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뭐 카프카 이런 쪽하고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보라고 만들어낸 어떤 책이죠. 다음으로 이제 매닝에서는 그냥 파이토치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위드 파이토치 책을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라일리 쪽에다가 스폰싱을 하고요. 디자이닝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즈에서 이제 애저 관련한 책도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다 책 프리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위키입니다. 위키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우분투입니다. 우분투와 관련된 하우투, 팁, 각종 트릭을 소개하고요. 설치, 하드웨어 추가, 서버 설정, 보안, 시스템 관리 여러 분야에 걸쳐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DN을 빠뜨리면 참 섭하겠죠. 정말 위키 나오기 전부터 아주 정말로 한 시대를 풍미한 강력한 이제 정보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제품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나오기 전에 MSDN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많이 쓴 저도 뭐 기억이 나네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특히 필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애저 클라우드를 개발할 때도 MSDN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자, 결론 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는 영어 문화권이 강세죠. 최신 자료는 모두 영어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 영어 자료가 이제 풍부하다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고 계셔야 되고요. 묻고 답하는 내용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됩니다. 이 점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질문과 대답을 남이 한 것들을 읽을 때는 영어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언어도 모두 영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죠. 한국어를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 언어가 있지만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곤란하거나 아니면 저변 확대가 덜 돼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업으로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뭐 취미로서는 상관없어요. 업으로 할 때는 남하고 또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나만 이 프로그램 랭귀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영어 기반의 언어가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뭐 주석을 달거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만드시거나 할 때 유니코드를 지원하다 하더라도 전부 영어로 작성하시는 편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공서체로 마지막 적어놨습니다.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실생활에 정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실력 많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좀 자신감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제 2편에서는 제가 영어 쪽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한테 개발자 소양을 어떻게 썼는지 영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